일단 가상의 자동차 기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업 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기업에서 페미 직원이 남성 비하 행동을 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A기업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이를 가정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 힘을 모아 A 회사가 한 일련의 남성 조롱 행위를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일단 저를 비롯해서 A사 차량을 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A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차량을 타는 사람들 중에 A사 차량을 구매했거나 타고 다니거나 혹은 신차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 이슈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사 차량 젠더 이슈 있던데요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친한 친구에게는 좀 더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는 A사에서 발생한 이슈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A사 차량에 대한 이슈를 재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고차를 샀던 신차를 샀던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차를 샀는데 주변 지인 10명 중에 최소 4명 5명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차 샀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A사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과연 남성 조롱을 눈감아주는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나?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 긴가민가 하다면 눈 딱 감고 다른 차를 사겠죠. 그냥 차라리 H사의 차량을 사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장점이 많으니 다른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불매운동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고 다른 것을 사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페미짓거리를 뿌리 뽑는다는 신념으로 꼭 대체 가능한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많은 남성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간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A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페미의 손가락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A사가 이 사태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 넘기려 했으니 이는 페미의 조롱을 인정한 셈이 되고 수많은 남성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실은 본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결국 A사는 차량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투자 지연으로 인한 신차 출시를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신차 판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는 결국 A사 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A사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차량을 변경하기 위해 차를 매각하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A사 차량은 안 타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과잉이 되어 중고차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날리며 A사의 중고차 가격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A사의 차량을 소유한 오너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내 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17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열불나는 경우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때 인터넷에서 한 변호사가 A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광고글을 보게 되고 모집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내가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A사 차량 오너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본인의 중고차 가격 손해를 여기서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다른 변호사들도 A사 차량 오너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할 거고 이는 결국 또 다른 A사 차량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면 A사는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실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최소 몇억 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집단 소송에서 한 명당 100만원씩만 줘야 해도 2억이죠. 이런 건들이 5개만 있어도 10억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A사는 해당 소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소송으로 인한 손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소송 걸 직원들은 미리 다 자르겠죠. 자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해고는 당연히 이 소송으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니 적법하게 해고가 되는 거고요. 구상권 청구도 기존의 소송을 통해서 명확히 손해를 본 금액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고친 페미 직원들을 참교육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단 소송에서 A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과 해당 이슈와의 상관관계가 약하면 A사가 이기는 거죠. 하지만 이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이나 유튜브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만약 A사가 패소하면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이슈들 자체가 패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위축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기업들도 이런 이슈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패미와 관련된 이슈들에 더욱 조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A사 직원들에 대한 해고나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 이 헛짓거리를 하는 꼴패미들이 감히 이런 짓을 시도도 못하게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패미들이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다시는 혐오 논란을 만들 엄두를 못 내게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